새벽 3시, 그 여자는 여전히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오빠, 한 번 더. 제발. 그녀의 속삭임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제 가슴을 또다시 불태웠어요. 그녀의 몸이 저를 끌어당기는 그 순간 마치 영원히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그 힘찬 포옹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그곳은, 그곳이 얼마나 세게 조여왔는지 지금도 생각만 하면 온몸에 전율이 스며듭니다. 이 여자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제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이 존재가 왜 이렇게 제 모든 감각을 사로잡는 걸까요? 제 아내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건 비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였습니다. 아내의 온기는 익숙한 가정의 불꽃처럼 따뜻했지만 이 여자의 열기는 제 영혼을 태워버릴 듯한 야생의 불길이었죠. 그녀의 몸은 완벽한 명기였습니다. 그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어우러진 그 느낌, 한번 맛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그 속에서 헤매는 기분이 얼마나 중독적인지 여러분도 상상만으로 느껴보시겠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이제 그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떠올려보니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 평범했던 일상에 이렇게 스며들어 제 삶을 뒤집어버린 걸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현수입니다. 올해로 신둘이 됐어요. 아내 영지를 떠나보낸 지 이제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죠. 그 후로 6개월 동안 영지는 고통 속에서 투병하며 버텨냈지만 결국 우리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남겨진 건 나 혼자, 그리고 두 아들뿐이었어요. 큰아들 예준이는 이제 10살, 작은아들 예선은 8살이에요. 아직도 엄마의 따뜻한 품이 절실하게 필요한 나이죠. 아이들은 매일 밤 영지가 읽어주던 동화책을 찾으며 울음을 삼키곤 해요.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오는데 나는 그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속으로만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킬 무렵 아이들을 재우고 조용히 침실로 들어섰어요. 예준이와 예선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나는 천천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침대는 예전엔 영지와 내가 나란히 누워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지던 공간이었어요. 영지의 고른 숨소리가 가슴을 간지리듯 들려오던 그 자리가 이제는 텅 빈 공기만 맴도는 차가운 빈자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빈 공간이 내 몸을 꿰뚫듯 스며들어 오는 기분이었어요. 외로움이 마치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서 나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영지가 없다는 사실이 매 순간마다 새삼스럽게 다가와서 가슴 한구석을 쥐어짜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내 몸이 저도 모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고 1년 넘게 억눌러온 본능이 스멀스멀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영지가 떠난 후로 나는 그런 욕구를 철저히 외면해왔어요.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데만 매달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그 텅 빈 침대 위에서 홀로 누워있으니 몸이 더 이상 참아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던 영지의 살결이,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 기억들이 나를 자극하듯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재빨리 손을 멈췄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영지의 사진이 한 장 조용히 놓여 있었죠. 우리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영지가 환하게 웃으며 내 어깨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꺼내 들고 보니 손이 저절로 걷어들여졌어요. 미안해, 영지야. 그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나를 완전히 덮쳐버렸습니다. 그녀를 잃은 슬픔 속에서조차 이런 욕구를 느끼는 내가 너무 비참하고 추하게 느껴졌어요. 영지가 살아있었다면 그녀는 나를 이해해줬을 텐데, 아니, 어쩌면 더 큰 상처를 줄지도 모르겠네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도저히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소용돌이 치듯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고 영지의 목소리, 그녀의 미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빈자리가 번갈아 스치고 지나갔어요. 이대로 끝인가 싶었어요. 52,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나는 이미 모든 게 끝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영지가 없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짓누르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퍼졌어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장모님이었죠. 현수아.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억눌린 울음이 스며든 듯했죠. 병원에 와줄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이 순간적으로 기울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왜? 무슨 일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대답 하나뿐이었죠. 네, 장모님. 바로 갈게요. 다음 날 오전 병원 특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장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집안을 밝히며 웃으시던 그분이 이제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뼈가 드러날 만큼 수척해지신 모습이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처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현수야, 왔구나. 장모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어요. 저는 황급히 옆으로 다가가 앉았죠.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모님의 손이 제 손을 잡아챘어요. 그 손은 차갑고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겨울 강물처럼 생명의 온기가 쓰러져가는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대장암이야. 말기야. 장모님의 그 말에 제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어요. 대장암, 말기. 그 단어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꿈속에서나 나올 법한 소리처럼 느껴졌죠. 그게 무슨...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대. 장모님의 목소리가 더 작아지며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제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죠. 아내 영지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야 이제 장모님까지. 이 상실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게 느껴졌어요.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왜 이렇게 연이어 이런 고통이 내려앉는 걸까요? 그 아픔이, 뼈를 갉아먹는 듯한 슬픔이 저를 숨 막히게 만들었어요. 울지 마. 나 이제 딸 만나러 가는 거잖아. 장모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체념과 위로가 오히려 제 눈물을 더 쏟아지게 했죠. 장모님은 제 손을 더 세게 잡아주셨어요. 그 힘은 약해 보이면서도 어머니의 사랑만큼 강렬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현수아. 장모님이 한 여자를 부탁하고 싶구나. 그 말에 제 몸이 움찔했어요. 부탁. 어떤 부탁? 장모님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딸 친구, 서은주.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은주 씨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영지의 고등학교 동창생,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시던 그분, 밝고 강인한 미소로 방안을 채우던, 영지와 함께 웃음꽃을 피우던 그 여자분이요. 왜요? 은주 씨를 제가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죠. 이 부탁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장모님의 눈빛이 더 깊어지며 간절함으로 물들었어요. 그 애 혼자 살잖아. 48살인데 결혼도 못했어. 남자들이 그 애를 못 버텨. 너무 강해서, 너무 독립적이라서. 장모님의 말투가 천천히 흘러나오며 은주 씨의 삶이 스치듯 그려졌어요.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 홀로 버티며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걸까? 왜 저에게요? 근데 너는 다를 거야. 넌 든든하니까. 장모님의 그 믿음 어린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든든하다. 그 한마디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동시에 따뜻한 힘을 불어넣는 듯했어요. 그리고 예준이, 예서한테 엄마가 필요하잖아. 아이들의 이름이 나오자 목이 터질 듯 막혔어요. 예준이와 예서가 영지를 잃은 후로 더 애처롭게 느껴지던 그 아이들이 떠올랐죠. 그들이 홀로 자라는 이 집안의 빈자리,
그 슬픔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영지가 왠지 모르겠지만 원할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그리고 애들한테 엄마가 생기게. 장모님의 목소리가 끊어지듯 떨렸어요. 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영혼을 흔들었어요. 부탁이야. 현수아, 은주 좀 만나줘. 한 번만이라도. 제가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 솔직히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빛을 마주쳤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 아픔을, 어쩌지 못할 상실감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틀 후 장모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채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그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서은주 씨, 그녀의 이름이,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왜 그토록 선명하게 되살아나는지 모르겠어요. 장모님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다는 걸 그제야 실감하게 된 것 같아요. 장례식장이 북적거렸습니다. 문상객들이 줄을 서서 조문하고 위로의 말들을 건네며 오고 가는 그곳에서 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장모님의 유일한 사위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예준이와 예서가 제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죠. 아이들의 작은 손이 제 무릎을 잡고 그 떨림이 제 가슴으로 전해져 오는 게 느껴졌어요. 아빠, 왜 할머니가 날아갔어? 예서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 어린 순수한 슬픔이 제 목을 조르는 듯했죠. 응, 엄마를 만나러 가셨어. 제가 그렇게 대답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외할머니도 이제 안 보는 거야? 예서의 눈에 고인 눈물이 제 안에 그 모든 아픔을 더 키워주었어요. 응, 그 한마디가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장모님의 빈소가, 이 가족의 중심이 무너진 그 자리가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들어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 바로 서은주 씨였어요. 그녀의 키가 컸습니다. 170cm는 넘어 보였고 그 긴 몸매가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다가오는 게 인상적이었죠.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 하지만 그 모든 단순함 속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녀의 존재감. 원피스 위로 스며나오는 탄탄한 체형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걸음이 이 슬픈 공간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는 듯했어요. 그녀가 영정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를 올리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고 있는 거였죠. 그 떨림이 제게도 전해져 오는 것처럼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장모님의 그 따뜻한 미소가, 이제 영정 속에 갇혀있는 그 모습이 그녀의 어깨를 통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기분이었어요. 문상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장례식장이 고요해지기 시작할 무렵 은주 씨는 여전히 영정 앞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외로운 뒷모습이 제 발걸음을 재촉하는 듯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은주 씨, 그녀가 놀라며 돌아보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그 붉은 기가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더 돋보이게 만들었죠. 오빠, 아내의 친구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익숙한 호칭이 이 순간에 갑자기 낯설고도 그리운 메아리처럼 들려왔어요. 어머님이 너무 갑자기. 은주 씨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장모님과의 오랜 우정을 증언하는 듯했어요. 제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 손끝에 전해지는 그녀의 떨림이 제 안의 공허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것 같았죠. 그러자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어요. 그녀의 체온이 얇은 옷을 뚫고 제 피부로 스며들어오는 그 느낌, 1년 만에 만난 여자의 온기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이렇게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그 부드러운 열기가 제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게 만들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이 고요한 빈소에 울려 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금만 멈춰 서기를 바랐어요. 이 슬픔 속에서조차 피어나는 알 수 없는 위로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바로 그때
예서가 작은 발소리를 내며 달려왔어요. 아빠, 그 목소리에 은주 씨가 황급히 몸을 떼었습니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진 게 보였죠. 예서야, 은주 씨가 예서를 번쩍 안아 올리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이모, 외할머니 하늘나라 갔어요. 응, 이 모두 알아. 예서가 은주 씨의 목에 팔을 두르며 대답했어요. 아이의 천진한 위로가 이 어른들의 아픔을 잠시나마 녹여주는 마법 같았죠. 그런데 예서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이모는 왜 혼자 살아요? 그 순수한 질문에 은주 씨의 몸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이모는 혼자가 편해서 쓸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그 깊은 곳에 숨겨진 외로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외롭다는 그 절박한 속삭임이 제 가슴을 파고들어 왔습니다. 장모님의 빈자리가 그녀에게도 이렇게 큰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걸 그 미소 뒤에서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가 이 상실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건 마찬가지였죠. 그날 밤 장례식장의 빈 복도가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어요. 그곳에서 은주 씨를 다시 봤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홀로 그곳에 서서 밤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은 언제나 이렇게 창가로 나를 이끌었죠. 그때 은주 씨의 목소리가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오빠, 못 주무세요. 그녀의 발소리가 부드럽게 다가오더니 곧 옆에서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응, 잠이 안 와서요. 그냥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가느다란 실처럼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요? 은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오빠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응, 든든하다고, 영지 언니 복이 많다고요. 그리고 오빠도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스함이 제 가슴을 살짝 건드렸어요. 장모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은주 씨를 통해 다시 피어나는 기분이 들었죠. 알겠습니다. 장모님이 은주 씨한테도 말씀하신 걸까요? 은주 씨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쓴맛이 스며든 그리운 추억을 되새기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주 씨, 왜 결혼 안 하셨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멈칫하더니 또다시 그 쓴웃음이 번졌어요. 남자들이 저 못 버텨요. 왜요? 너무 강하대요. 여자답지 않대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깊이 숨기고 있다는 걸, 그 숨결처럼 가벼운 아픔이 그녀의 어깨를 살짝 짓누르는 걸.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그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묶어주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장모님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법사님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하나둘 사라지며 집안은 고요함으로 돌아왔어요. 장례식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그곳에 은주 씨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은주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빠, 장모님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그 봉투는 은주 씨 앞으로 적힌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것이었어요. 은주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인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투를 뜯었고 안에서 나온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조용히 뺨을 타고 내려오는 그 물방울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은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오빠, 저도 그 편지를 읽어본 터라 그 내용이 어떤지 알았습니다. 사실 장모님께서 저한테도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은주 씨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주야,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장모님의 그 따뜻한 글씨를 따라 천천히 읊었습니다. 은주야, 이 편지를 읽을 땐 나 이미 없겠지. 너무 갑자기 가서 미안하구나. 은주야, 넌 나쁜 여자가 아니야. 다만 너무 솔직하고 뜨거울 뿐이지. 남자들이 널 부담스러워하는 건 그들이 약해서야. 넌 아무 잘못 없어. 현수는 잘 나가는 개는 든든해. 널 받아줄 수 있어. 그리고 예준이, 예서한테 엄마가 필요해. 부탁이야. 은주야. 현수를 만나줘. 너희 둘은 서로를 살릴 수 있어. 항상 널.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고 오히려 장모님의 마음이 우리 사이에 스며든 듯 부드러웠어요. 은주 씨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손에 쥔 편지가 구겨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들려 있었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그녀의 떨림이 전해질 만큼 가까이. 오빠, 그녀가 속삭이듯 불렀어요. 네. 어머님이 오빠한테도 말씀하셨죠? 네, 은주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전 정말 이상한 여자예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느끼며. 무슨 남자친구가 5명 있었어요. 다 떠났어요. 저 때문에. 왜요? 제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어요. 그녀의 아픔이 제 가슴으로 스며드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대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그렇게 조용히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남자는 3달 만에 도망갔어요. 제가 너무 자주 원한대요.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번째는 6개월을 못 버텨요. 제가 너무 뜨겁게 안아달라고 매일매일 원한다고 했대요. 그게 부담스럽다고. 세 번째는 제 몸이 너무 세다고. 그녀는 속삭이듯 이어갔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이 제 가슴을 저미듯 아프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무섭다고 했어요. 제 욕망이, 제 솔직함이 그를 압도한다고. 그리고 5번째, 결혼 직전에 도망간 그 사람. 우리가 그렇게 가까워졌는데 결국 제게서 멀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전 여자답지 않나 봐요. 욕망이 너무 강한가 봐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이 장모님의 편지처럼 우리를 묶어주는 듯했습니다.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은주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차갑고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지만 잡자마자 그녀의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은주 씨는 잘못 없어요. 오빠, 솔직한 게 잘못인가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 깊은 시선이 제 영혼을 꿰뚫는 듯했어요. 그럼 오빠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솔직하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장모님이 은주 씨를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그 말씀은 믿어요. 은주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힘은 그녀의 모든 아픔과 소망이 모인 듯 강렬했어요. 오빠, 시간을 주세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죠. 그 따스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어요. 갑자기 은주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준이랑 예서 보고 싶어요. 애들이 이모 보고 싶어 했어요. 주말에 제가 저녁 해줄까요?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스며들어 오는 순간 가슴이 살짝 저려왔어요. 네, 하고 싶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토요일 저녁이 되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예서가 재빨리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이모다. 소리치며 문득 열리자 은주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이모. 오늘 뭐 해줄 거예요? 예서의 그 밝은 목소리에 은주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서 좋아하는 떡볶이 해줄게. 아이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은주 씨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저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냈지만 자꾸만 시선이 부엌 쪽으로 가더군요.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뒷모습, 칼질 소리와 함께 가끔 돌아보며 웃는 그 얼굴이 왜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심장이 조용히 하지만 세게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집안을 채우는 그 익숙한 기운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을 주었어요.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식탁 주위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 은주 씨가 예준이 그릇에 반찬을 더 담아주며 말했어요. 저요. 그래, 많이 먹어. 그 손길이 얼마나 부드럽고 세심한지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녀는 이미 엄마였어요. 영지가 떠난 후로 홀로 아이들을 키워온 그 무게를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말해주는 듯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그 순간 저는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평범한 식탁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가 물을 틀어 그릇을 헹구고 제가 옆에서 닦아주었어요. 뜨거운 물소리와 가벼운 대화가 어우러지는 그 시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애들 키우느라 힘드시죠? 그녀가 고개를 살짝 저으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 말 속에 숨겨진 거짓말이 뻔히 보였습니다. 힘들다는 게 당연한데 그녀는 그렇게 웃으며 넘기려 했죠. 그 웃음이 예쁘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오랜 세월의 고단함을 녹여내는 듯한 그 미소가 제 가슴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TV 앞에 모여 앉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은주 씨와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애들 정말 착하네요. 영지를 닮아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서가 은주 씨의 무릎에 스르르 기대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되어줘요. 심장이 순간 멈추는 듯했습니다. 예서야, 저는 놀라서 불렀지만 은주 씨는 조용히 예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이모는 엄마 없으면 외로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제 가슴도 함께 저려왔어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외로워. 그 한마디가 우리 사이에 조용한 공기를 만들어냈죠. 아이들의 무게, 영지의 빈자리, 그리고 홀로 버텨온 날들. 그 모든 게 그 짧은 순간에 스며들어 오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방에서 나왔을 때 은주 씨가 아직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물었지만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네, 혼자 가기 싫어서요. 우리는 다시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에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오빠, 솔직히 외로우시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은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세상의 모든 추위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도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스며들어 오는 게 느껴졌고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듯한 그 순간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은주 씨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저도 자연스레 따라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함께 걸어가며 배웅을 했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고 네, 오빠도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대답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남아있는 그녀의 온기, 그 미세한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져서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곤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은주 씨로 가득 차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눈물 흘리던 그 부드러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으며
손을 잡았을 때 그 따뜻함이 온몸에 스며드는 듯했어요. 외로움이 다시금 밀려오는 그 밤에 손이 저절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은주 씨를 떠올리며 그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감정을 밀어내기에는 이미 늦었고 그 밤의 어둠 속에서 모든 걸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아이들이 학교 캠프를 가서 일요일까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 고요한 집안이 유독 크게 느껴지던 저녁 8시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은주 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어깨가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으로 가슴골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어두운 복도 불빛 아래서도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애들 없죠? 들어가도 돼요. 그녀의 손에는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고 그 목소리에 담긴 떨림이 제 가슴을 살짝 건드렸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와인 잔을 채우고 가볍게 건배를 했죠. 목으로 넘어가는 와인의 부드러운 쓴맛이 천천히 퍼지며 한 잔, 두 잔으로 이어지다 보니 분위기가 묘하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공기 중에 스며드는 그 긴장감이 서로의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은주 씨가 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떨리고 있었어요. 전 오빠가 좋아요. 영지 언니 살아계실 때부터 부러웠어요. 이렇게 든든한 남자가 곁에 있는 언니가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늘 상상하며 지냈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언니 없잖아요. 그래서 용기 냈어요. 오빠, 너무 외로워요. 전 여자예요. 아직 욕망도 있고 사랑받고 싶어요. 누군가의 품에 안기고 그 온기를 느끼고 싶은 마음이 매일 밤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아내를 잃은 후 그 빈자리가 매 순간 저를 짓누르는 그 외로움. 아이들 앞에서는 숨기고 웃어야 했던 그 무게가 그녀의 고백 앞에서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죠. 그 순간 은주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입술이 맞닿았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지만 곧 격렬해지며 서로의 숨결이 뒤엉켰습니다. 1년 만에 느껴보는 키스. 아니, 아내와 함께할 때도 이렇게 뜨겁고 깊은 키스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은주 씨의 혀가 제 입안으로 밀고 들어오며 그 적극적인 움직임이 제 모든 감각을 깨웠습니다. 그녀가 제 무릎 위에 올라타자 원피스가 허벅지 위까지 올라가며 드러난 피부가 제 손끝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일었어요. 오빠, 못 참겠어요. 너무 오래 참았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흘러나왔고 그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풀어헤치면서도 떨리는 그 손길이 서두름 속에 담긴 간절함을 전해주었어요. 방으로 가요. 저는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침실로 향하는 그 짧은 길이 평생의 기다림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문을 닫고 어둠 속에 둘만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원피스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어요. 천이 스르륵 바닥으로 떨어지며 검은 속옷만 남은 그녀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그녀의 윤곽을 은은하게 비추었어요. 탄탄한 허벅지, 잘록한 허리, 가슴의 부드러운 곡선이 48세라는 나이를 전혀 믿기지 않게 만들었죠. 오빠, 쳐다보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그녀가 팔로 가슴을 살짝 가리며 말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강렬한 매력을 뿜어냈어요. 예뻐요. 정말 예뻐요. 저는 속삭이듯 말하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함께 누웠어요. 그녀의 몸이 제 위로 올라오자 피부가 맞닿는 그 순간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키스가 이어졌어요. 입술에서 목으로 쇄골을 스치며 가슴으로 내려가며 서로의 숨결이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오빠, 천천히는 못할 것 같아요. 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손이 아래로 내려가 제 바지를 벗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빨랐습니다. 그 속도 속에 쌓여온 갈증이 이제 터져나오는 듯했죠. 그리고 그녀가 제 위에 올라탔을 때 신음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그녀의 몸이 그렇게 조여오는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강렬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아내와 함께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원이 다른 모든 감각을 삼켜버리는 느낌이었죠.
오빠, 좋아요. 은주 씨가 속삭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위아래로 원을 그리듯. 은주 씨, 잠깐. 안 돼요. 저는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이미 멈출 수 없는 물결처럼 격렬해졌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이마에서 시작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그 땀이 제 피부에 스며들며 더 뜨거운 열기를 더했죠. 오빠, 오빠.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몸 전체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정의 순간, 그녀가 제 가슴에 쓰러졌어요.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숨결이 서서히 가라앉는 동안 서로의 심장 소리가 하나가 된 듯 느껴졌어요. 오빠, 최고였어요. 은주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근데 전 한 번으로는 안 돼요. 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간절해지며 오빠, 한 번 더 제발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녀가 다시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게, 이번에는 오래 하고 싶다는 듯이 두 번째가 시작됐습니다. 그 밤은 더욱 격렬하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지칠 줄을 모르는 듯했습니다. 세 번째로 새벽 3시가 훌쩍 넘어섰을 때였어요. 오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과한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흘러나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쳤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영혼까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피로 속에 황홀함이 스며들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몸은 정말로 완벽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체였습니다. 조이는 힘, 부드럽게 움직이는 리듬, 그리고 그 모든 반응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마치 죄악 같은 쾌락이 제 안의 모든 것을 휘저어 놓는 그런 느낌이었죠.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정말로 특별한 존재인가 봐요. 그리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벽 5시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 어스름한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려는 그 순간 뒤에서 은주 씨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오빠, 깼어요. 돌아보니 그녀가 이불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열기가 남아있는 그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맨 어깨를 덮고 있었지만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저는 침대 끝에 앉아 대답하며 그 시선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흘렀어요. 그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가느다랗게 들려왔죠. 오빠, 은주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또 과했죠. 3번씩이나. 오빠, 힘들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제 가슴을 파고들어 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녀가 제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얼굴 보면 알아요. 지쳐 보이세요. 그러더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이 제 안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 부담스럽죠? 다들 그랬어요. 은주 씨, 처음엔 다들 좋아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도망갔어요. 너무 세다고, 무섭다고, 여자답지 않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전 정말 이상한 여자인가 봐요? 욕망이 너무 강한가 봐요. 그 고백이 그녀의 평생의 상처를 드러내는 듯했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 떨리는 어깨를, 그 젖은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영지의 얼굴, 영지의 목소리, 그 모든 추억이 죄책감으로 밀려와 제 몸을 올가매는 것 같았어요. 은주 씨, 미안해요. 전 영지를 배신한 것 같아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영지가 떠나지 않았어요. 제 마음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오빠. 그러더니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워들고 천천히 입기 시작했어요.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원피스를 몸에 두르며 그 동작 하나하나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주 씨,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가야죠. 역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녀가 대답하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빠, 은주 씨 어머님이 오빠한테 저를 부탁하셨지만 역시 무리였나 봐요. 전 너무 과해요. 오빠한테도 부담이죠.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은주 씨, 기다려요. 저는 일어나서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먼저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고마웠어요. 오빠 덕분에 여자로 느낄 수 있었어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빠.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그러나 무자비하게 닫히는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고 그 순간 그녀가 완전히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파듯 파고들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머릿속이 텅 빈 채로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상상을 하며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든 침실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 시트에는 아직 그녀의 체온이 스며든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베개에는 그녀의 은은한 향기가 배어들어 코끝을 자극했어요. 그 냄새가 그녀의 피부처럼 생생하게 느껴져서 저는 그 베개를 끌어안고 깊이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 모든 게, 이 순간의 공허함이 어젯밤의 그 뜨거운 기억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직감했지만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점점 세지더니 세상이 완전히 밝아버렸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아이들은 내일 돌아올 테니 오늘 하루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의 장면들이 물밀듯이 되살아났어요.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몸이 제 몸에 밀착되던 감촉,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낮고 깊은 신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걸 휘감는 그녀만의 열정적인 리듬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는 듯 생생하게 되풀이됐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니, 얼마나 압도적으로 좋았는지요. 영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영지는 항상 조용하고 수줍어하는 타입이었는데 그게 나쁘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지만 은주는 달랐어요. 그녀는 적극적이었고 솔직하게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으며 그 열기가 제 안의 모든 것을 녹여버릴 만큼 뜨거웠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몸은 솔직히 말해서 환상 그 자체였어요. 부드러운 곡선과 탄력 있는 살결이 제 손길에 응답하던 그 느낌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아래로 내리며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그녀의 몸을 다시 만지는 듯한 상상으로 그 순간의 쾌감을 되새기며 몸을 맡겼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주 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고 보낸 문자에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예서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아빠, 이모 왜 안 와요? 이모가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쁘나 봐, 라고 대답하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저도 그녀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니 보고 싶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밤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그녀의 몸이 제 위에서 움직이던 그 리듬, 그녀의 신음이 제 귓가를 간지리던 그 소리, 그리고 함께 나눴던 그 짧지만 강렬한 시간들이 모든 걸 지배하듯 떠올랐어요. 침대에 누우면 시트에서 그녀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세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저를 유혹하듯 남아있었어요. 손이 다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혼자서 그녀를 상상하며 몸을 달래보았지만 허전함만 더 커질 뿐이었어요. 그녀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주 씨, 라고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회사 생활도 엉망이 됐어요. 서류를 들여다보다가도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 집중이 안 됐고
회의 중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현수 씨, 괜찮으세요? 동료가 걱정스레 물었을 때 저는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장모님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는, 걔는 널 받아줄 수 있어. 너희 둘은 서로를 살릴 수 있어. 그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은주 씨는 정말 특별했어요. 아니,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이, 열정이,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그리움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고, 그녀를 안고 싶었으며, 그 안에서 다시 그 열기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거실에 홀로 앉아 맥주를 한 캔 꺼냈어요. 한 캔, 또 한 캔, 취해서 그녀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술기운이 들수록 오히려 그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제 피부에 닿던 그 부드러움, 그녀의 숨결이 제 목덜미를 스치던 그 뜨거움, 모든 게 더 생생해졌어요. 결국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은주 씨의 번호를 누르고 신호음이 울리는 걸 기다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주 씨, 저예요. 미안해요. 그날 제가 잘못했어요. 은주 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제가 겁이 났던 거예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보고 싶어요. 제발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와 전화가 은주의 마음속에 무겁게 쌓여만 갔을 뿐이었어요. 한편 은주는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어슴푸레하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현수 오빠의 부재 중 전화가 무려 15통이나 쌓여 있었고 읽지 않은 문자가 8개, 그리고 음성 사서함에 한 통이 기다리고 있었죠. 은주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그 안에서 흘러나올 현수의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꿰뚫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눈동자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은 그 순간 은주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온기, 안겨있던 그 품의 따스함을 그리워하는 깊은 그리움의 무게였죠. 은주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위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자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현수의 품 안에서 느꼈던 그 포근함, 그의 체온이 스며들어 온몸을 감싸던 그 온기, 그리고 함께 나눴던 그 시간의 모든 순간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완벽했어요. 은주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상처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의 숨결이 스칠 때마다 은주의 마음속 빈 공간이 채워지는 듯했어요. 그 안에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그녀는 진짜로 사랑받는 여자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기억의 끝자락에 아침의 장면이 스며들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본 현수의 얼굴, 그 얼굴에 가득 찬 죄책감의 그림자요. 그의 눈빛은 혼란스럽고 후회로 물들어 있었어요. 나는 안 되는 거야. 그 속삭임 같은 표정이 은주의 가슴을 다시 파고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순간까지는 완벽했는데 왜 빛이 쓰러지듯 사라져버린 걸까? 은주의 마음은 그 질문으로 가득 찼지만 답은 여전히 없었어요. 그녀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혼자서 현수를 떠올리며 그의 손길을 상상하며 그 온기를 되새기려 애썼죠.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 빈자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가 아니면 안 됐어요. 오직 현수만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었어요. 그의 숨결, 그의 터치, 그의 모든 것이 아니면
이 갈증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았죠. 오빠, 보고 싶어요.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그 부드러운 천에 입술을 대며 속삭였죠. 하지만 곧이어 그 뒤에 따라오는 생각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근데 전 오빠한테 부담이잖아요. 왜 나일까? 왜 나 같은 여자가 오빠의 삶에 스며들어 이런 혼란을 주어야 할까?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조용히 가슴 깊숙이 스며들어 울음으로 터져나왔죠. 그 울음은 억눌린 감정의 파도처럼 그녀의 몸을 흔들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은주의 마음은 그 갈등 속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화면을 확인하니 현수 오빠의 이름이 떠 있었죠.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어요. 받고 싶었어요.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미칠 것 같았죠. 그 한 마디만으로도 이 고독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릴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손가락이 떨리는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요. 미안해요. 오빠. 전 오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 밤 우리 둘 다 눈을 붙이지 못했죠.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하지만 그 거리를 좁힐 수 없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어요. 밤새도록 은주의 얼굴이 그 부드러운 피부와 따뜻한 숨결이 떠올라서 손끝이 떨릴 지경이었어요. 은주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왔어요. 일요일 아침이 밝아오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예준아, 예서야, 내 아빠, 오늘 할머니 데리러 갈 거야. 아빠 볼 일 좀 있어서 아이들을 친정 어머니 댁에 맡겼어요. 그렇게 말하며 차에 올랐어요. 은주의 아파트까지 30분 거리였지만 그 길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핸들을 쥔 손에 땀이 배어나왔고 라디오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은주의 목소리, 그날 밤의 속삭임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마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어요. TV층에 다다르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인터폰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누구세요? 그 익숙한 음색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은주 씨예요. 현수예요.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 돌아가세요. 오빠. 안 돼요. 문 열어주세요. 오빠. 제발. 은주 씨, 저 여기서 안 가요. 문 열어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은주 씨가 서 있었어요. 집에 있는 편한 옷차림으로 민낯에 부순 눈 울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오빠, 왜 왔어요? 은주 씨 보러 왔어요. 그렇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을 때 그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거실에 먹다만 컵라면이 놓여 있었어요. 며칠 된 것 같았어요. 은주 씨가 제대로 먹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고독을 더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상관없잖아요. 그녀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어요. 왜 전화 안 받았어요?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왜요? 은주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날 봤어요? 오빠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영지 언니를 배신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지쳐 보였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떨어졌어요. 역시 전 안 되는 거예요. 오빠한테도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은주 씨, 미안해요. 그날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은주 씨가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에요. 제가 겁이 났던 거예요. 겁이요. 네, 영지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날 밤 너무 좋았어요. 은주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영지와는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은주 씨는 솔직했고, 열정적이었고, 뜨거웠어요.
그리고 은주 씨 몸은 완벽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남자라는 걸 느꼈어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기분이었어요. 은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과하지 않았어요. 3번씩이나? 오빠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좋았어요. 그 힘듦마저도 은주 씨가 저를 원한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은주 씨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2주 동안 미칠 뻔했어요. 밤마다 은주 씨 생각했어요. 혼자 은주 씨를 떠올리며 말을 멈췄어요. 너무 솔직한가 싶어서. 하지만 은주 씨가 작게 웃었어요. 저도요. 오빠. 저도 밤마다 오빠 생각했어요. 혼자 오빠를 떠올리며 얼굴이 빨개졌어요. 둘 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은주 씨가 말했어요. 오빠가 아니면 안 됐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요. 은주 씨 아니면 안 돼요. 그녀가 제게 안겼어요. 저도 그녀를 꽉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어요. 오빠, 정말 저 괜찮아요? 제가 너무 강해도 괜찮아요. 제 번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번도요. 잠깐 멈칫했어요. 은주 씨가 기쁜 듯 웃었어요. 왜요? 정말요? 아니요. 장난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오빠, 저 감당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하고 싶어요.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은주 씨, 네, 사랑해요.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네, 이제 알았어요. 은주 씨 없으면 전 안 돼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도 사랑해요. 오빠. 오빠 없으면 전 정말 못 살아요. 입술이 맞닿았어요. 그날 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부드럽게 흘러들었어요. 은주 씨가 제 손을 잡아 끌며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오빠, 오늘은 애들은 할머니 댁에 맡겼어요. 그 말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따뜻하고 그 안에 담긴 기대가 느껴졌어요. 침실로 들어서며 그녀가 제 귀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 해요. 아니, 역시 빨리 할래요. 그 장난기 어린 웃음소리에 저도 따라 웃음이 터졌어요. 은주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진지해지며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오늘은 4번 할 거예요. 농담처럼 던졌지만 그 속에 숨겨진 뜨거운 열망이 제 피를 달아오르게 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옷이 천천히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씩 풀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주 씨의 손가락이 제 셔츠 단추를 풀어내는 순간 첫 번째 단추가 풀리며 그녀의 손끝이 제 가슴을 스치듯 쓰다듬었어요.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지며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풀릴 때쯤 제 심장은 이미 그녀의 리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 손도 그녀의 블라우스를 벗기며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매끄러운 쇄골이 희미한 불빛 아래 빛나고 그 아래로 검은 레이스가 살짝 보일락 말락하며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쳐다보지 마세요. 그녀가 수줍게 속삭였지만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브래지어를 풀어내자 그녀의 가슴이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탄력 있고 부드러운 곡선이 제 손에 안기듯 다가왔어요. 손으로 감싸 쥐자 그 부드러운 감촉이 제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고 은주 씨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 소리가 제 안의 모든 것을 깨우는 듯했어요. 침대에 함께 누워 그녀 위로 올라갔습니다. 목덜미에 입맞춤을 하며 천천히 내려가다 쇄골을 그리고 가슴으로 향했어요. 오빠. 그녀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으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남은 옷들도 자연스레 벗겨지며 이제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그 순간 뜨거운 열기가 서로를 휘감았습니다. 오빠, 천천히. 그녀의 속삭임에 따라 천천히 그녀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 은주 씨가 눈을 감으며 조여오는 그 느낌, 여전히 그 놀라운 감촉이 제 모든 감각을 사로잡았어요. 움직이기 시작하자 천천히, 깊게, 그녀의 몸이 제 리듬에 맞춰 따라왔습니다. 오빠, 좋아.
그녀의 다리가 제 허리를 감아 더 깊숙이 끌어당겼어요. 은주 씨. 속도가 점점 빨라지며 천천히 하려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 더. 침대가 우리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아래로 깊게 땀이 제 이마에서 흘러 그녀의 목덜미를 적시며 흘러내렸어요. 은주 씨, 같이 해요. 오빠. 절정이 다가오는 그 순간 우리 둘 다 동시에 무너지듯 터져나왔어요. 그녀의 손톱이 제 등을 세게 긁었지만 그 아픔조차 기분 좋은 전율로 변했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안에서 그녀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오빠, 최고예요. 저도, 은주 씨.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한 번 더. 벌써. 네, 못 참겠어요. 두 번째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은주 씨가 위로 올라와 제 위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내려앉으며 그녀의 입에서 진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위아래로 원을 그리며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탄탄한 허리를 잡았고 움직이는 몸에 따라 가슴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은주 씨, 예뻐요. 오빠, 좋아요. 네, 너무. 그녀의 속도가 빨라지며 움직임이 격렬해졌어요. 오빠. 제 이름을 계속 부르는 그 목소리가 제 안을 더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엉덩이를 잡아 리듬을 맞추며 더 빠르게, 더 깊게 이끌었어요. 오빠, 또. 두 번째 절정이 우리를 덮쳤고 그녀가 제 가슴에 쓰러지며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랑해요. 나도. 자랑스럽게 속삭이며 잠시 쉬었지만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오빠, 세 번째. 제발 한 번만 더. 웃음이 나왔지만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어지며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깊어졌어요. 침대 시트는 우리의 땀에 흠뻑 젖었고 방 안 가득 우리 체치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오빠, 정말 괜찮아요? 제가 너무 과하죠? 괜찮아요. 은주 씨니까. 그녀를 안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은주 씨 없으면 이제 못 살아요. 저도요. 오빠. 그렇게 서로를 꽉 안은 채 잠들었어요. 그 후로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와 은주 씨는 주말마다 자연스레 만나며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아이들도 은주 씨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선은 은주 씨 무릎에 앉아 TV를 보며 깔깔 웃었고 예준이는 은주 씨가 해준 음식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맛있어요 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예서가 갑자기 제 무릎에 기대며 말하더군요. 이모가 엄마 됐으면 좋겠어요. 예준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웃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은주 씨에게 청혼할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기쁨이 우리를 감쌌지만 주변의 반응은 차갑게 다가왔어요. 회사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커피 머신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벌써 재혼이래. 부인 친구를 2년도 안 됐는데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미소 뒤에 숨겨진 의심의 눈빛이 제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하지만 곧바로 시선을 돌렸고 아파트 단지를 지나갈 때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어요.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특히 예준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온 날이 잊히지 않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말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은주 씨에게 전화하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도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이상하게 봐요. 마트에서도, 카페에서도, 영지 언니 친구였는데 남편 빼앗았다고. 그녀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할 때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은주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오빠랑 애들을 힘들게 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기분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아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예준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는 아들의 등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준아, 아빠 힘들면 아빠한테 말해. 예준이가 고개를 돌렸을 때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게 보였어요. 이모랑 결혼하면 안 돼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친구들이 이상하대요? 엄마 친구를 새 엄마로 만든다고? 근데요. 예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따뜻함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모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마워. 예준아, 예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치원에서 엄마들이 은주 씨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걸 알았지만 예서는 은주 씨 손을 꽉 잡고 다녔어요. 이모,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전 이모가 좋아요. 은주 씨가 예서를 안아 올리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 제 아내 사랑을 더 키웠습니다. 어느 날 홀로 장모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장모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아이들도 힘들어해요. 은주 씨도 너무 힘들어하고요. 고개를 떨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저는 은주 씨 없으면 안 돼요. 너무 사랑해요. 이게 잘못인가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마치 장모님의 대답처럼 부드럽게 스치며 제 뺨을 어루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주 씨였어요. 왜요? 장모님 산소 왔어요? 저도 갈게요. 잠시 후 그녀가 도착해 무덤 앞에 함께 앉았습니다. 어머님, 은주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며 손을 모았어요. 어머님이 오빠를 제게 부탁하셨죠? 감사해요. 정말 오빠 덕분에. 전 처음으로 사랑받는 기분이에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오빠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은주 씨, 장모님이 우리를 이어주셨어요. 그건 틀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정말요?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린 행복할 거예요. 장모님이 원하신 거니까요. 무덤 앞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며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감싸는 듯했어요. 오빠. 네.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네, 절대 안 포기해요. 일어나 무덤 앞에 함께 절하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장모님, 믿고 지켜봐 주세요. 저희 행복할게요. 6개월 후, 조용한 예식장이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신 결혼식이었어요. 화려함은 전혀 없었지만 그 소박함 속에 스며든 따뜻함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주 씨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이 조용히 숨을 죽였어요. 4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그녀의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세월이 그녀에게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한 듯했어요. 예준이와 예서가 은주 씨의 양옆에서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어오는데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 피어 있었죠. 그 미소가 제 가슴을 울렸고 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은주 씨가 제 앞에 서서 조용히 물었어요. 오빠, 예뻐요. 그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예뻐, 은주야. 주례가 없는 간소한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직접 서약을 올렸습니다. 은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면서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처음에 장모님이 은주 씨를 부탁하셨을 때 솔직히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은주 씨를 알아가면서 점점 깨달았습니다. 은주 씨가 제 운명이었단 거요.
평생 은주 씨를 사랑하고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은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이 제 뺨에도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은주 씨 차례였어요. 그녀도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오빠, 저는 평생 혼자 살 줄 알았어요. 남자들이 저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피하니까요. 그런데 오빠는 달랐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빠를 사랑할게요. 그리고 예준이와 예서에게 정말 좋은 엄마가 될게요. 그 순간 예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린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그 울음이 우리 모두를 흔들었죠. 이모, 아니 이제 엄마예요. 은주 씨가 예서를 번쩍 안아 올렸고 예서의 작은 몸이 그녀의 가슴에 쏙 안겼습니다. 예준이도 달려와 은주 씨를 꼭 안았어요. 저도 그 광경을 보며 다가가서 우리 넷이 함께 포옹을 했습니다. 그 안기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엮인 가족이요. 식이 끝난 후 우리는 곧장 장모님의 산소로 향했어요. 은주 씨는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저와 아이들과 함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 하얀 드레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장모님께 드리는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장모님, 저희 결혼했어요. 부탁하신 대로 은주 씨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행복하게 살게요. 그렇게 속삭이듯 말하니 갑자기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장모님의 축복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감싸 안아주는 그 바람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은주 씨가 장모님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고마워요. 오빠를 제게 주셔서 정말 행복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장모님의 부탁이 이렇게 우리를 이어준 거예요. 신혼 첫날 밤이 왔어요. 아이들은 친정 어머니 댁에 맡겨두고 우리는 조용한 호텔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 둘만의 것이 된 것 같았어요. 은주 씨가 천천히 웨딩드레스의 지퍼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얀 속옷이 서서히 드러나는 그 모습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오빠, 쳐다보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끄러움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왜요? 이제 제 아내인데. 그래도 부끄러워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뒤에서 은주 씨를 안았습니다. 네, 은주야. 자랑스러워요. 저도요. 오빠. 그렇게 속삭이며 돌아서서 키스했어요. 깊고 길게 이어지는 그 키스가 우리를 자연스럽게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네, 신혼 첫날 밤이니까 5번 할 거예요. 은주 씨의 눈빛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그 솔직함이 제 심장을 세게 두근거리게 만들었죠. 오빠,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괜찮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아니, 최선이 아니라 꼭 해야 돼요. 그녀의 장난기 어린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지한 눈빛이 제 영혼을 꿰뚫는 듯했어요. 옷이 하나씩 벗겨지며 드러나는 그녀의 몸은 이제 익숙해졌음에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새긴 부드러운 주름조차 그녀의 매력을 더하는 부분처럼 느껴졌죠. 오빠, 행복해요. 정말. 저도요. 은주야. 첫 번째가 시작됐어요. 천천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우리는 몸과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5번째가 끝났어요. 둘 다 땀에 흠뻑 젖어 누워 있었지만 그 피로조차 달콤한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오빠, 죽겠어요? 은주 씨가 기침처럼 웃으며 물었어요. 조금. 그녀가 다시 키득거렸죠. 미안해요. 제가 너무 과하죠. 아니에요. 제 아내잖아요. 그렇게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이게 우리니까요. 오빠, 은주 씨 없이는 못 살아요. 이제, 저도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빛이 스며드는 그 순간, 은주 씨가 다시 속삭였어요. 오빠, 내 60살 되어도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사랑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로를 채워주는 것이었어요. 오늘의 이 사연을 여기서 조용히 접어보겠습니다.
이 따뜻한 여정을 더 많은 이들과 이어가기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한 줄에 잘 들었어요라고 적어주신다면 그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정말 큰 용기와 힘이 되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